최근 일본 초계기에 위협 비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일본을 질타했는데 다만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무능이라면서 우리 정부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합동참모본부가 바쁩니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났다고요? 네, 9시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은 데 이어 11시에는 자유한국당을 만났습니다. 합참은 어제 일본의 위협 상황과 시각별 우리의 대응, 또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을 보고했습니다. 아무래도 군사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YTN 취재 결과 우리 군은 앞으로 위협 비행이 있으면 함대에 탑재된 헬기를 기동한다거나 경고 통신을 하는 접근 거리를 확대해 경고의 강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공격적인 대응까지는 아니고 주변국에 대응하는 기본 지침에 준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벌써 3차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일본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아나무인과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명백히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한일 갈등을 증폭시켜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두라고 요구했습니다. 명백히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초계기 갈등 이후 일본 내각 지지율이 4% 정도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우방국과의 갈등을 지지율 상승의 도구로 쓰는 일본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 역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덮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방국가의 갈등을 지지 확보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걱정되는 것이 우리 정부도 역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걱정도 듭니다.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네,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황교안 전 총리는 당에 기여한 것이 없고 보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다음 달 열리는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친박 색채가 강한 만큼 황 전 총리가 나서면 개파 논쟁이 살아나고 내년 총선도 방어적, 수세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또 당내 분란을 일으킨 사람, 당을 잘못 관리한 사람도 당권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보수 정치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약하다 했던 개파 논쟁이 당내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큽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반응이 주목되는데요. 오후 2시에 국회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그때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전 총리는 광폭 행보 중입니다. 오전에 인천 경영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했습니다. 안보 강조, 나아가 반공 발언이 눈에 띄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복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공개 처형한 지배 세력이라면서 귀여운 인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오늘 하루 인천과 서울, 경기도당을 잇따라 방문해 TK 색채를 지우고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합니다. 특히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데 오 전 시장은 산업화에 공이 큰 사람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사점을 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전통 보수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